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과 호남을 잇는 대구-광주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돼 개통됐습니다. 안전성은 강화되고 운행 시간도 단축돼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게 됐는데 요금은 2배 인상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31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오던 지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12월 21일) 주상면 원성기 마을에서 감성불빛 터널 점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감성불빛 터널은 2015 거창군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하에 설치됐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원성기 마을은 지난 21일 마을 주민과 거창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감성불빛 터널은 2015년 거창군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돼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특히나 마을청년회가 주도적으로 모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안전펜스 및 넝쿨 터널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가로 흐르는 소하천에서 각종 농기계의 추락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넝쿨 터널 및 터널을 감싸는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의 안전과 미관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한편 원성기 마을은 소하천 주변에 벤치를 설치하는 등 공원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마을을 가꿀 것이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거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개수조정에 대한 주요 안건들이 발의됐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0시 거창군의회 지하 소회의실에서 제21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홍희 위원장을 비롯해 양상용 군수권한대행 및 군의원, 각 실과 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홍희 위원장의 진행으로 회의가 이어졌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개수 조정에 대해 주요 안건들이 발의됐습니다. 이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은 2016년에는 어려운 재정을 고려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중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국제 연극제가 막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연극제를 없애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창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통과해 줬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한 것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문화관광가에서 직영을 하면서 이제 전문 예술 감독을 영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연극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 성강기대학은 그 예산은 그 3월 추경에 또 다시 반영된다는 그런 말들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예산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있는 한은 그 2016년도에는 그 성강기 대학의 예산이 추가로 그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뭐 다시 올라오면 뭐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 의원들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이렇게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모르겠지만은 그 절대로 그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을 하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그 적절하게 예산을 이번에 그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승인을 해줬고 또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3억 정도 삭감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관범 전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23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전 국장은 새로운 공약을 내거는 대신 전임 군수가 추진하던 사업을 승계해서 잘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3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박관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관범 예비후보는 정년을 몇 년 앞둔 고위공직자로 안락하고 편한 길을 택하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향 거창과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길을 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구급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통영 부시장을 거쳐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체득하고 익힌 다양한 경험과 행정의 노하우가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확보 등 행정 역량의 강점을 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임 군수의 공약 사업을 승계할 것인지를 묻는 발행인의 질문에 2년여 자녀 임기 동안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보다는 전임 군수께서 추진했던 주요 시책들을 잘 살피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국장은 거창이 낙후된 오지가 아닌 경남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하는 꿈을 실현하겠다며 콘텐츠를 개발해 이야기가 있는 고장을 조성하고 공간을 품위 있게 만들어 쾌적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죽음의 도로라는 불명예가 있었던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12월 22일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상용 거창 군수권한대행,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지역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은 험준한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부 내륙 지역에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88 고속도로가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만큼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앙 분리대도 만들어지고 또 4차로로 이렇게 왕복 4차로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안전성까지 더해져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도로비가 2배로 이렇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새로 이렇게 개통한 그런 비용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한 30% 내외로 이렇게 좀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 그 고속도로 이름도 이렇게 광대고속도로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순우리말 달빛 고속도로라는 좋은 이름도 있는데 달구벌의 달하고 또 빛고울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으면 하는 또 그런 뒤늦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그런 고속도로를 통해서 동선 화합의 어떤 그런 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 관통하는 그 지역들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가 되길 바랍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 고속도로가 31년 만에 4차선으로 확장돼 개통됐습니다. 모두 2조 1천억 원이 들어간 이번 88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거리는 10km, 운행 시간은 30분이 줄어 1시간 40분이면 광주와 대구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거리는 10km, 운행 시간은 30분이 줄어 1시간 40분이면 광주와 대구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도 거창군 새마을운동 평가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제2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온 유공 지도자들에게는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는 지난 23일 거창군 새마을회관에서 안상용 군수권한대행,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새마을회장단, 유공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거창군 새마을운동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보고회는 2015년도 성과보고, 포상수여, 축사,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새마을 노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눔, 봉사, 배려의 정신으로 제2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온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 회원들을 격려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제2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공적을 인정받아온 50여 명의 유공지도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 경상남도 지사,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거창군 새마을 지회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거창군 새마을회 강창남 회장은 연초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묵묵히 땀 흘려 노력한 덕분에 새마을 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새마을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 회원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몸과 정신을 단련하는데 체육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요. 지난 18일 체육을 사랑하는 거창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거창 컨벤션 웨딩홀에서 2015년 거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군 통합체육회는 지난 12월 18일 거창 컨벤션 웨딩홀에서 2015년 거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용 군수권한대행,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군 의회 이성복 의장과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규복 통합체육회장과 장학증서 수상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거창군 통합체육회장이 직접 수상자에게 자랑스러운 거창군 체육인상과 공로패, 감사패 등을 전달했으며 안상용 군수권한 대행은 2015년도 우수체육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처장은 인사말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감독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체육인의 밤을 맞이해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상용 군수권한 대행은 축사에서 체육은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까지도 포함한 건강한 사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통합체육회를 중심으로 체육인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군정 발전으로 연결시켜 거창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체육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열산성 국가사적지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2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열산성 국가사적지정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거열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권위 있는 성곽 전문가들의 무게 있는 의견을 더해 전문성과 학술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중론입니다. 이날 보고회는 안상용 군수권한 대행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의 거열산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편 회의장 한쪽에서는 발굴 전시 관련 품목들도 전시돼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거열산성은 통일신라가 나당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쌓았던 9개 성 중 하나로 확인돼 국난 극복 승리의 현장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큰 유적지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거창 지역은 고대 삼국시대 백제신라 간 영토 확장을 위한 격전의 장소였습니다. 지난 22일 거창 읍사무소 전시관에서 제1회 거창 송암서각회 18인의 회원전 개전식이 진행됐습니다. 제1회 거창 송합서각회 18인의 회원전이 12월 22일 거창 읍사무소 1층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작품 전시 첫날을 맞아 작가 18인과 공무원, 교사, 상업인, 귀농인 등 지인 및 관계자들로 전시장이 붐볐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이날 개전식에는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과 이홍희, 형남현, 김향란 군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예총 민병주 거창지회장 등 예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송암 이덕화 지도선생은 인사말에서 상상공작소 송암 서각시를 개원한 이래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서각회 배경규 회장은 서각은 심성을 안정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좋은 예술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평면의 그림, 글씨 등으로부터 탈피해 3D 입체 조형 예술로서 다시 태어난 현대 서각은 작품의 안정도를 높여 종합 예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애호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화합하는 거창을 위해 12월 19일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12월 19일 음악협회 산하의 4개 단체가 모여 거창 화합 한마당 송년음악회를 열고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습니다. 거창 심포니 윈드 오케스트라, 거창 여성합창단, 거창 아델포스 남성합창단, 거창 윈드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진행하는 송년음악회는 출연단체별 특색 있는 음악 연주와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거창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협연으로 출연하는 거창 출신의 소프라노 유소영은 청량하고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성량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의미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남녀 합창단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채널 경남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팝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좀 해장국에도 더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김부잔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데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십,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